죽기 전엔 못 잊어봅니다. 죽기 전엔. 너무나 넘었죠. 그 시절 다시 오랭하면, 아이, 그 시절 다시 오랭하면 참. 무덤 앞에서 할머니의 흐느낌은 그칠 줄 모릅니다. 이 무덤의 주인들에게 할머니는 손녀이자 딸, 그리고 조카. 할머니 할아버지 전국으로 가게 해줘서 김여수 삼촌 이신한 비석도 다 세우고 산담 다 하고 했으다. 이 하나의 무덤에 온 가족을 모셨습니다. 오늘부터랑 바닥에 살지 마라. 하늘나라에 올라가 줍소. 바닥에 빠져 얼마나 고생하였어. 할머니는 21살에 이 가족묘를 만들었습니다. 벌써 58년째 간절한 비념은 무덤 위에 쌓여만 갑니다. 알갱이요, 폭도요. 그런 건 아픈 거 생각은 안 합니까? 그때 7살에 난 달아 기억에 너무너무. 그 속에 할머니의 깊은 한과 아픔이 담겼습니다. 할머니에겐 가족묘를 쓸 수밖에 없었던 처절한 사연이 있습니다. 중산간 마을에서 정방폭포로 끌려간 온 가족은 한날 한시 바다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다가 삼킨 가족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 그것이 제일 원통해요. 저 먼지서 저 돌아다니면 맨날 하루 종일 그런 그 며칠씩 굶은 노른 바닥에 강 들이쳐본 것이 잊어버리지 못하게 제일 억울내 맛이 그것이 제일 억울내 맛이 죽도록 억울내 맛이 그것이 물에 들이쳐본 것이 아닐까? 무슨 물에 들이쳐봅니까 물에 바닥에 강 죽어서도 그냥 그 물에 영 팡팡 휘어댕기면 어떤 죽었을 거고 어떤 아이고 나 그 생각하면이 아이고 나 그냥 그 생각하면이 아이고 어머니 무슨 우리 나던 가을수가 어머니 아버지 오빠 하늘이 창손 아버지 어머니 앞에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여기 묻혀있는 것은 정확하게 빈 껍데기. 친척들의 도움으로 마른 지푸라기와 손수 지은 옷을 넣어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 연옥이 가쿠다 얘 가쿠다 오롯이 죽은 이를 모신 묘지들과 달리 돌담과 비석으로
묘지임을 표시한 무덤. 그래서 붙여진 이름 헌묘 앞에서 할머니는 또 하루를 살아냅니다. 묘소에 다녀왔지만 쉽게 마음을 추스를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날이 떠오르고 삶은 지옥 같습니다. 저 나이가 들멍에 더 그런 생각이 더 떠올라야 형은 이 머리가 와글와글 합니다. 머리가 꽉짝해. 밤에 넣어도 머리가 와글와글해. 할머니는 밥상 앞에 앉아서도 넋을 놓을 때가 많습니다. 두부 한 모, 물김치, 간장. 무채색의 밥상은 그저 생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다를 떠도는 가족들 생각에 생선 한 조각, 멸치 한 개도 상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냉지우나 어묵내 바닥들에 짚은 그 물들에 들이청 바닥에 쉬어가는 줄 쉬어가는 어떤 그 사람 신고 그 퍼렁한 물에 바람 불어가면 해양한 물에 아이고 생각하면 그냥 이제도리 그 생각하면 고기가 우리 어묵내 다 먹어볼 자냐신가. 가까운 두 마을의 사람들을 다 바닥에 들이청 해명 댕기는 생각하는 고기 먹어집니까 게. 할 수만 있다면 고향 제주를 기억에서 지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8살이 된 소녀는 제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비명해 간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입니다. 몰래 숨죽여 흐느끼며 오롯이 홀로 삭혀온 70년 세월입니다. 밭에 갔다 검질매당 골갱이 막 지금 가슴이 막 터질 거 나는데 이렇게 한 번씩 울고 그냥 그날은 하루종일 밥 다 먹으려 오지도 않아 먹지도 않아.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부모 생각이 더 나. 부모 생각이 더 나. 악몽은 매일 찾아오고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뇌리에서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은 비극. 그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1948년 11월 15일) 사전 소개령도 없이 토벌대가 들이닥쳤고 마을은 불타올랐습니다. 무차별적인 총격 속에 166명의 주민들은 이유 없이 죽어갔고 300년 화전을 일구던 역사 깊은 마을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산등성이 맴돌던 까마귀 떼의 울음소리, 불타버린 마을과 죽어간 사람들, 할머니의 악몽 속에 그날은 끊임없이 되살아납니다. 어둠의 꿈은 다시 이어집니다. 겨우 살아남은 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다 끝내 죽어가는 사람들.
겨우 목숨줄을 부여잡은 것도 잠시였습니다. 토벌대에 잡힌 주민들은 이유도 모른 채 산에서 들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시신도 없이 아직도 구천을 떠도는 수많은 영혼들. 그날의 트라우마는 할머니의 온 삶을 집어삼켰습니다. 트라우마 피해자들은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그 순간 거기 그 현장 그 기억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계속 강화돼요. 눈을 뜨면 너무 괴로워서 그게 자꾸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그래서 자면 꿈속에서 그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는 거죠. 그게 트라우마죠. 그렇게 일생을 자꾸 경험을 하다 보니까 더 또렷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겪으면 그 순간 이후에는 삶의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 같은 거를 가져요, 사람들이. 예, 뭐 이렇게 허공에 뜬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살기도 하고 어디를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혼을 하기도 하고 자식을 낳기도 하고 그런데 뭔가 붕 떠 있는 느낌. 이렇게 발이 땅에 닿지 않은 것 같은 느낌. 현실인데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약간 비현실감 속에서 이렇게 떠밀리듯이 이렇게 유령처럼 살아간다는 표현들을 하시죠. 굉장한 비현실감. 그게 트라우마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일상의 감각들이에요. 한날 한시 온 가족을 앗아간 정방폭포. (70여 년) 만에 처음 마주한 폭포 앞에서 타인들과는 다른 세상을 봅니다. 십 년 동안을 나가 여기를 못 가서 얼마나 밤마다 꿈마다에 얼마나 70여 년 이쪽으로는 눈길조차 돌리지 않았던 할머니. 큰 마음을 먹고 찾아오면서 제사상을 준비했습니다. (1949년 1월 22일) 오늘은 가족들이 죽어간 그날입니다. 이 바닥에 오란 저 천진애들이 쳤수가 억울라구나 혼자들 올라옵사 올라와 오늘랑 전국으로들 올라갑사 전국으로 아무 부부라도 아무 형제가 아니라도 다 없어 저 높은 물에 어떻게 빠져 살았수가 이제까지 70년 세월을 폭포는 그날을 알고 있을까? 파도와 바람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을까? 바다는 무심하게 일렁입니다. 절에서 쉽게 했으나
쉽게 했으나 오늘 돌아간 나루가 저물에 들이쳐본나. 우리 마을엔 다 불 붙여도 우리 부모들은 왜 죽였어? 왜 죽여? 이 무리까지 야, 이 죽일 놈들아. 와. 할머니의 트라우마가 시작된 곳. 가족을 집어삼킨 폭포. 바다. 파도가 당신을 향해 달려들 것만 같아 차마 올 수 없었던 곳입니다. 본물이 터지듯 원망과 분노가 쏟아져 나옵니다. 할머니의 기억은 1949년 1월 22일 이곳 정방폭포에 멈춰 있습니다. 사삼의 광풍이 극에 달한 1948년 11월부터 1949년 1월까지 구연대와 이연대 토벌대는 중산간 마을 사람들을 서귀포 주둔지로 끌고 왔습니다. 참혹한 고문과 학대, 그리고 그 끝은 집단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뭔 때문에 아이고 이리 저 친구들의 어느 군인이 꽉군인다. 이곳 정방폭포에서 김연옥 할머니의 일가족 6명을 비롯해 동광리 주민 55명도 한꺼번에 집단 학살됐습니다. 70년 세월 그 비극의 현장에서 할머니는 한시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애써 외면하려 해도 되살아나는 기억. 그날의 냄새, 소리, 공포는 도돌이표 악몽이 되어 할머니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이제 그만 잊자, 극복하자 할수록 사삼의 원혼들은 밀물처럼 다시 가슴으로 들이칩니다. 우리 연호가, 부모님의 목소리가 바다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운 그 소리에 이끌려 할머니는 두 팔 벌려 저 바다로 들어갈 뻔했던 적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처절한 고통, 김연옥 할머니의 트라우마는 누가 언제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것은요, 재앙을 겪는 것인데 그 겪는 그 순간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거든요. 예, 그게 트라우마의 본질이에요. 죽음은 각인. 죽음이 내 안으로, 산 사람 안으로 죽음이 그 인장같이 확 배겨지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사람 삶의 시계는 거기서 멈춰요. 예. 그 순간, 그 장면, 그 현장, 그 상황, 그 소리, 그 냄새, 그 습도, 그 바람, 그것에서 삶이 멈춰요. 계속 레코드판이 왜 이렇게 흠집이 나면 계속 튀잖아요. 그 다음 소절로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분들의 삶은 거기서 멈춰요. 거의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런 자극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극이 될 만한 어떤 상황은 적극적으로 피하는 거죠. 그게 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소리일 수도 있고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걸 피하면 그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못한 거예요. 예. 삶이 거기서 멈춰서 계속 도돌이표처럼 반복이 되는 거. 그것이 트라우마의 본질이죠.
나는 이승만입니다. 어디서든지 내 말 듣는 이는 자세히 들으시오. 또 다른 동포를 시켜서 모든 동포에게 다 알게 하시오. 우리 군인의 의기와 용맹을 실기 드러내며 우리 민족의 정신을 전투에 발표할 것이 이 기회에 있다 합니다. (1947년) 시작된 잔혹한 역사 제주 4.3. 7년 넘게 이어진 세월 동안 제주도민 3만여 명이 학살됐습니다. 산과 들,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은 여전히 구천을 떠돌며 제주섬 곳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4.3은 침묵 속에 금기를 강요당했고 현재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70여 년 트라우마는 오롯이 남은 자들의 몫이 되어 아물지 못하는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해방과 함께 강제징용자들과 일본 유학생들이 고향을 찾았습니다. 일본에서 살았던 할머니도 그때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귀향의 기쁨도 잠시 4.3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마을엔 두려움과 공포가 감돌았습니다. 산 쪽에 붙은 다름은 하면 순경도 무섭고 양쪽 무서워 아무 데도 못해요. 순경한테 하면 산에서 무섭고 그렇게 겪은 사람. 낮에는 경찰이, 밤에는 무장대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했던 19살 소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걔가면 죽어보죠.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 선거 반대 운동에 가담한 것은 좌익 사상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것이 사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그 50선거인가 무슨 선거 반대형 찍지 말래네구나. 그것을 명령이 내려오나 피오랜 하나 그때 피해한 밤이 어두군데 길 걷고 막 살고 했죠. 그때 할머니도 같이 가요? 응. 그 피해자 누나. 피해자 누나에게 어떤 게? 선택의 결과가 그토록 처참하고 혹독할 줄 할머니는 미처 몰랐습니다. 대대적인 토벌 속에 집단 학살이 자행됐고 할머니는 사륙의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교육대학 그 뒤에 간 사람 죽인 걸 보나 아이고 배설이 미약미약 또 양 집이 며느리 하나는 인민공화국 만세 불러보니까 애모왕총 그때 당시 여기 간 순경들이 맞춰보난 이디 막 파진 거 이디가 그냥 얼굴이 어선 다 무치설에 인민공화국 만세 부를 거고 그 참에 너무나 넘었죠. 그 시절 다시 오랭하면 아이 그 시절 다시 오랭하면 참.
끔찍했던 학살의 현장을 할머니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49년 1월 화북초등학교의 집단 학살에서 9.4일생 살아남았지만 두려움과 공포가 삶을 옥죄어 왔습니다. (50선거) 반대에 가담한 사람은 산사람이자 폭도로 간주됐고 할머니는 군경의 표적이 됐습니다. 치욕스러운 협박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돔 순경이라 중구중구 산에 저 거기에 갔다 그네 죄이신데 살아나왔대 막 순경들이 울먹음에 나신들이 그냥 결혼만 하긴 하나 각시 와그네 중불하게 살고 애긴 붕불한 게 배고 나 저렇게 거기에 살아나오난 지영 결혼하는데 또 보내볼게 너무 막 억저리만 해놨죠. 경은난 그때는 장화 일본 장화가 구해놔서 우리 어머니 장화양 왔단 주먹 어떤 애기형 각시 봉구랭기 밴디 우리 또를 지어지느니 생각을 행보래 동네에서 하니까 결코 잊을 수 없는 시대를 지나고 잃어버린 마을에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19살 소녀는 봄을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소녀는 끝내 또 다른 이북 출신 경찰과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4.3이 끝나고 결국 4.3 전력이 있었던 친구들은 끌려가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순경한테 결혼했으면 살 건데 순경말 아이 들었다네 말전 결국은 유교 사변 터지난 바다에 간 다 죽여버려. 유교 사변 터지니까. 아직도 깊은 바닷속을 헤매고 있을 친구들의 영혼. 할머니는 순종과 순응을 강요당해야 하는 여성의 운명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4.3의 광풍, 예비검 속에서 당신은 살아남았지만 먼저 간 친구들에 대한 미안함, 잊을 수 없는 고통의 기억은 치유되지 않은 채 양영자 할머니의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해도영 가만히 누워 한거는 때 아이고 옛날 살아난 생각 그거 아니 잊어버리지 못해요. 잊어버리지 못해요. 잊어버리지 못해요. 이제 세상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이기에 더욱 고통스러웠던 인권 유린의 아픔이 여전히 할머니의 트라우마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마을에도 해는 뜨고 지지만 할머니의 가슴엔 두려운 밤이 깊습니다. 침묵으로 살아내야 했던 수많은 어머니들, 그들에게 새겨진 깊은 트라우마를 꺼내 보듬어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3 당시 여성 인권 유린이나 특히 그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증언을 듣기가 쉽지 않은데 분명히 그 상담 중에 성고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희도 되게 충격이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아픔을 갖고 계신 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밖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시는 상황이라서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관심과 치유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경남도 해산진 임시지관의 해산진입니다. 군인을 가겠느냐 경찰을 가겠느냐. 나는 죽어도 경찰의 일을 하고 싶다. 북에서 남으로 넘어와 제주에 왔던 전송득 할아버지. 4.3 당시 이북 출신 경찰이었습니다. 동북서하고 또 사삼행동 중앙 그런가 그것도 해도 우리 뭐 한번 1949년 1월 임용돼 화북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삼엄했던 군 계엄령이 내려지고 혼돈과 긴장이 이어지던 시대. 1949년 6월 은밀한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 몰라 잡은 겁니다. 정보를 우리가 경찰 쪽으로서 정보를 가다 앞에 세워가지고 그때 오후에가 내가 5번째로 따라가고 가시덤불 헤쳐보고 올라가서 잡아가지고 이런 거죠. 한 10m 그 사이에 올라가면 바다 나사가 총질을 서로 주고받고 하죠. 결국 보니까 그 사람이 잡아보니까 이더구나. 그것도 내려놓고 굴에 모르게 굴이 경영시대니까 굴에 알면은 굴에서 고난 있잖아. 경찰보다 경영시대 아니니 경영시대니까. 그때는 몰라거든. 하부 복에 와서 한 30분 있다가 그랬다 하부 있다 여기 주소에다 또 연락하지. 여기서 주소에서 또 이제 서에다 여기 서서 저때도 그거 하고 뭐야. 1949년 6월 7일 무장대 총사령관 이덕구는 경찰의 작전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한라산 자락 마지막 은신처였던 속칭 시안모루.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이덕구의 죽음으로 무장대 세력은 급격하게 와해됐습니다. 산전으로 숨어 들어갔던 자녀 부대원도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덕구의 시신은 관덕정 앞에 효시됐습니다. 그것은 4.3 무장대의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예, 이덕구는 이제 무장대 총책인데 그래도 무장대 총책을 잡아야 이제 무장대를 완전히 괴멸시켰다고 하는 이런 선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덕구를 잡아서 휴시를 하고 그거를 이제 관덕정 앞에 내보임으로 해서 민중들로 하여금 이제는 어떤 공포심도 주고 또는 어쨌든 무장대가 전부 다 끝났다는 거를 이제 보여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도지사, 이게 도사 여기 올 적에 유해진 도지사. 전송득 할아버지는 나라로부터 포장을 받았습니다. 7년에 걸친 4.3이 종료된 1954년 3월에 받은 포장입니다. 할아버지는
빛바랜 포장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대. 이것은 당신 삶의 유일한 증거일지 모릅니다. 무장대 괴멸의 혈안이 됐던 국방부는 이덕구 사살로 엄청나게 고무됐습니다. 당시 언론을 통해 이덕구의 죽음을 알리고 제주에서 공산당의 괴멸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이덕구 사살의 혁혁한 성과는 국군의 성과로 발표됐습니다. 정작 이덕구를 사살한 할아버지는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털어놓기까지 70여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모르겠다. 함구하라는 한마디에 할아버지는 진실의 입을 닫았습니다. 들어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잘못한 점을 꼭 그래서 나쁘다고 뭐 지적을 막 하지 말고 서로가 말을 부드럽게 해서 이해가 늦게서 그래서 풀고 나가는 것이 사람이지. 그거 못하면 이렇게 나와서 대화가 뭐 할 수가 있을까? 없죠. 네, 그렇게 봐요. 사삼이 끝나고 이북 출신 경찰과 군인들은 제주를 떠났지만 가정을 꾸린 할아버지는 남았습니다. 속죄처럼 무너진 마을을 재건하는데 누구보다 힘을 쏟았습니다. 묻어버린 기억과 진실은 트라우마가 되어 더욱 회피하고 잊으려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의 시기를 봐서는 다들 불쌍하지. 사건이 아닌 사건이 걸려지니까. 아닌 사건이 걸려지니까. 참, 내 오래 사니까 전부 참 좋은 얘기도 많이 들어줬어. 기울 나는 것도 많고 잊어버린 것도 많고 반성해야 될 점도 많이 나오고. 트라우마는 끔찍한 경험의 후유증만이 아닌 사건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이념 대립 속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로만 나누는 사회적 잣대는 진실을 감춥니다. 당신도 살고자 했던 그저 한 인간임을 들어줄 사람을 할아버지는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가해자 색출이라는 그러한 용어보다는 지금 트라우마에 초점을 맞추되 지금까지는 주로 진상조사 보고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송들도 전부 다 피해자의 유족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는 결국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한 울분이고 그런 증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쪽에서는 그 상황을 어떻게 당시에 받아들였고 그것이 한참 50년, 60년이 지난 이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듣는 것이 결국 4.3의 진실을 찾는 데 훨씬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비극을 겪었어도 상처와 깊이는 각기 다릅니다. 여기 4.3으로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쉬어가는 어떤 그 사람 신고 그 퍼렁한 물에 바람 불어가면 해양은 물에 아이고 생각하면 그냥 이제들이 그 생각하면 고기가 우리 어머니 다 먹어볼자냐 생각. 나올 거였다. 예. 안 되지. 이래서 다시 일어나면 다 죽어요. 말 살아서 뭐. 그때 죽어서 살지 못해요. 살지 못해요. 죽어서 남자로 낳으면 죽어서. 지금 이들의 트라우마에 주목하는 것이 4.3의 해결에 다가서는 귀한 한 걸음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이건 정말 인간적으로 서로가 불행해진 결과니까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또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이거는 그 공공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서 마음의 치료를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그 아주 은밀하고 개인적인 작업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2세 또 3세까지도 그 트라우마가 이전되고 된다고 보고 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 4.3 트라우마는 정말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밭에 가서 일하고 이런 것으로 자기의 그 한을 그 땅과 이제 벗삼아서 이제 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도적으로 한다든가 이 주변에 있는 우리 제주도민들이라든가 유족들이 같이 해서 이거 풀어나가야 되겠고 궁극적으로는 뭐 정부라든가 국회에서가 4.3 특별법이라든가 트라우마 관련 해결하는 것들을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육지까지 가나?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안 돼요. 동광리 고향 마을에서 김연옥 할머니가 동네 언니를 만났습니다. 홍춘호 할머니도 4.3 당시 동광리 동굴 큰 널교에서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고통을 함께 겪었기에 언니는 동생의 아픔에 가만히 귀 기울입니다. 이게 나 이렇게 똑똑해서 감자튀김에 맛있한 거 이거 더 먹으라게 더 먹으라게. 이제라그네 옛날 거 다 그 허연한 거 다 잊어버리고 인혁 혼자 인혁 생각만 하면서 행복하게 살라이. 너무 그냥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돌아오는 세상만 좋게 생각하고 아이고 이것도 나 이 사람이나 마음도 이만이 진정한 공감에서 4.3 트라우마의 치유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분들의 삶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 예. 근데 치유의 궁극은 그 사람의 삶에 그간에 저분이 그런 일을 겪었대네. 그래서 삶이 그 순간에 멈췄대네.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이 정말 비현실적으로 정말 허망하게 그런 느낌의 공포 속에서 살았대네. 그 삶이 어땠을까? 이런 마음으로 주목하고 어떠셨어요? 어떤 삶을 사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순간순간 버티신 거예요? 버티시면서 마음이 어떠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주고 기다려주고 들어주는 것. 예,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치유죠.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치유인 거죠. 예. 골갱이로강 땅 닥닥 쪘으면 이 노래 배웠을게나.
응을거리면 부르니까니 아이고 하늘도 영 잘 베리 그전엔 이거 하늘만 베리정해도 막 하늘님도 미와불고 바닥도 너무 미와불고 물결도 너무 안쓰럽고 목놓아 불러봅니다. 정말 이렇게 다 응을 해주시니 내가 알지 어떻게 압니까? 아이고 가슴이 터지고 내가 죽어도 원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 또 한국 불러도 됩니까? 네, 불렀어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어서 오늘부터 난 바닥에 살지 마라 하늘나라에 올라가 줍소 올라가 줍소 바닥에 빠져 얼마나 고생하였을까 바다는 아무 말 없이 섬에 눈물을 모아 바위에 기대 몸을 흔들며 파도로 흐느끼 제주 4.3 비극의 삶을 살아온 그들이 기다리는 한마디 모른 채 죽어간 사람 당신의 삶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피어 춤을 추